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대구와 경북의 지방시대위원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6일 대구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유치 전략을, 경북도는 첨단 제조와 물류, 농업,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기관을 단순히 분산하기보다는 지역 산업,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경권 말산업 특구 활성화와 한국마사회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과 공동 협력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6일 영천에서 대구 군위군, 경주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등 7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9월 개장하는 레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말산업 특구를 확대해 관광과 스포츠, 조련, 교육이 연계된 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경북은 지난 2015년 전국 두 번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말 1,337마리를 사육하고 관련 사업체 21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가뭄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송군은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확보와 비상급수, 저수율 관리, 농작물 축산 피해 예방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운영과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살폈습니다. 청송군은 기상 상황과 저수율, 농작물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비상급수 지원과 현장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대 복숭아 생산지인 영천시가 노지 스마트 농업 실증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영천시는 대창면 복숭아과원에서 현장 연시회를 열고 자동 관수 감비 시스템과 자율주행 방제기,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22개 농가 25.9헥타르에 적용됐으며 노동력은 70% 줄고 생산성은 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는 이번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지 스마트 농업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2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국채 투자로 원금과 연 5.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전국 피해자 59명으로부터 모두 2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도피를 도운 2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중요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국 16건의 사건을 병합수사한 끝에 은신처를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고급 승용차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주역을 경유하는 KTX와 KTX 이음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경주시는 고속철도 통합 운행 조정에 따라 경주역 절차는 편도 기준으로 주중에는 매일 3회, 주말에는 매일 5회 증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KTX는 주중 하행 1회, 주말에는 상행 2회와 하행 1회가 추가되고 중앙선 서울에서 부전 KTX 이음도 매일 상하행 각 1회씩 늘어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경주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년 8,670명, 24년 9,267명,
지난해 1,4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학생 50여 명이 청송에서 한방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현서면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문진과 혈압 측정, 진단을 거쳐 침 치료와 한약 처방 등을 진행합니다. 무료 진료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매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오전 진료만 실시합니다. 경상북도가 장사해수욕장과 무더위 쉼터, 옥계 계곡 등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북도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내수면 안전지킴이 420명, 해수욕장 안전요원 233명을 배치했습니다. 동해안 비관리 연안 해역에는 특별 순찰대 7개 팀을 배치해 순찰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확대하고 드론과 소방 경보를 활용해 야외 작업자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경북 지역 수상 안전사고는 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건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도 180명에서 10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나섭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상담, 체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부도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안동시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실무 대응에 나섭니다. 안동시는 4일 의대 설립 관계부서로 구성된 국립의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행정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립의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부서별 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정부 정책 동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대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국립의대 설립이 경북 북부권 의료 환경 개선과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강원 남부, 충청 남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 유치가 되는 것. 이것은 지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경상북도 북부권 안동을 중심으로 거대하게 유치가 되어야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부서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소통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지역 내 13개 양봉농가에게 국가보급종 꿀벌 젤리킹 여왕벌 130마리를 보급했습니다. 우수 품종을 지역 농가에 확산해 본군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연구소는 앞서 경북 9개 시군 농가에 젤리킹 130마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가보급종으로 일반 꿀벌보다 로열젤리 기능성 지표 성분인 10HDA 함량이 높아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일직면 용강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방산공장 조성 추진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방산공장은 연습용 수류탄과 군 훈련용 탄약 등을 조립 충진하는 생산시설이라 알려져 있으며 일직면 용강리 주민들은 주민 생명과 안전,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자매 도시인 일본 사가에시와 미래 세대와 시민 중심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안동시는 4일 사이토 마사키 사가에시 시장과 대표단을 맞아 교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두 도시는 청소년 온라인 교류와 상호 방문, 다문화 가족 자녀 교류, 대표 축제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동시와 사가일시는 지난 1974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행정과 문화,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안동의료원의 이전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 지역을 포함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안동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넘게 안동 원도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온 안동의료원입니다. 시설은 낡았고 공간은 협소합니다. 여기에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으로 의료 수요가 분산되면서 경영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자가 계속되자 경상북도는 의료원 이전 신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안동시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의회는 최근 의료원 이전 신축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주민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료원 주변 약국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도 위축돼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 고령자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존속해 왔던 이 원도심 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인계가 되기 때문에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안동시 의회는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구 2만 명 규모의 신도시의 의료원을 신축하기보다 현재 부지의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개선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현재 기능 저하로 통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투입을 해서 고도화 의료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은 더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안동시 의회는 경상북도가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경영난 해소가 시급한 안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경로당 8,660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재해구호기금 8억 6,600만 원을 투입해 경로당 한 곳당 1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북도는 기존에도 7월과 8월 경로당 한 곳당 매달 16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영우 신임 의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도의 핵심 과제로 농가 부담 완화와 체류형 관광 전환, 청년 정착 기반 조성을 꼽았습니다. 행정에 대한 세심한 견제와 대안 제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손 의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늘 청도군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청도군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고 청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일하라는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어르신 복지와 지역 경제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가 더욱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제10대 청도군 의회는 국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있는 들판에서, 상인이 있는 시장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마을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청도는 농업이 지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은 농자재값 상승,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농업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 청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방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광 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도는 반시를 비롯해 와인터널, 레이바이크 등 좋은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찾아오는 관광을 넘어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지역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이러한 방향에서 관광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역시 청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까지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사업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도군 의회는 언제나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복지 확대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청도를 지켜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 현장을 지키는 의정,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으로 더 나은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